안녕하세요. 저는 34회 공인중개사 동차로 합격을 하게 된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의 스펙은 아이 둘을 키우는 육아맘이에요. 그리고 7세, 3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이제 육아휴직 중에 제가 이제 시험을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친구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가볍게 시작을 했고 이제 이쪽 시험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만큼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동네 슈퍼만큼 많은 게 이제 또 공인중개사고 그만큼 따기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은연중에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도전하고 나서 정말 제가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이게 용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험 준비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1차는 60점 딱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2차는 63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딱점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딱점으로 합격한 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프리랜서 1 그리고 시험 준비 이렇게 세 가지를 올 한 해 했었고, 저는 시험을 인강 자체는 2월 말에 등록을 했는데 3월 달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학을 시작을 해서 그때 적응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고, 3월 중순부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3월 중순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이렇게 7개월 반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고요. 이제 공부를 한 이제 일과 루틴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제 아이들이 8시 50분에 등원 차량이 이제 집으로 데리러 왔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집으로 제가 다시 올라오면 9시였고, 보통 9시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시, 3시, 4시까지 3시간. 그래서 총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 중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 날에는 아이들 재우고 8시, 9시 정도 됐을 때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 매일 월화수목금토까지 공부를 보통 했고, 매일 한 과목씩 하는 루틴으로 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학개론, 화요일은 민법, 수요일은 중개사법, 목요일은 공법, 금요일은 공시법, 토요일은 세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매일매일 그날의 과목들을 이제 듣는 것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루틴을 잡아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서 6시 30분에서 7시 정도에 기상을 하는데, 그때 저도 같이 기상을 해서 아이들 아침 챙기고 청소 빨래들을 다 그냥 하는 걸로 해서 막 아이들 챙기면서 막 아침에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최대한 집안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빠르게 막 했고, 아이들 등원하고 나서는 집안일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걸로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학원 선택 같은 경우는 방문각을 저는 이제 이용을 했고요. 방문각을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정말 내 돈 내산인데요. 꼭 환급을 해주는 그런 유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고 한 친구가 이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회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학원에서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위주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제가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막 다른 학원을 알아보거나 선생님들을 막 비교 분석하거나 그러는 게 너무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도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한번 고른 교수님을 믿고 제가 뭐 잘 맞든 맞지 않든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그냥 믿고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 번도 선생님이랑 학원을 바꾸지 않고 그냥 쭉 했습니다. 강의를 보통 초반에는 많이 들었고요. 3, 4월 강의, 그리고 4, 5월 강의, 5, 6월 강의, 7, 8월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초반이라서 점수가 안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이 돼서도 점수가 전혀 오르지 않는 저를 보고서 이거는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루틴에 맞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강의를 듣는 거를 저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월달, 9월, 10월은 아예 강의를 듣지 않고 제 개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개인 공부는 보통 회독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방문각 선생님이신 방문각 1타 강사님이시죠. 이제 김백주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필수서인데요. 필수서를 거의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수서를 이제 회독을 계속 많이 했고,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이, 처음에 회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막판에는 시험 보기 직전에는 한 2시간 정도로 이 분량을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147페이지 정도인데 기출, 여기에 딸려있는 기출 문제까지 좀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론을 잡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이제 점수가 너무 오르지 않아서 저한테는 그나마 좀 편한 과목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학개론이었는데, 그래도 공부가 너무 오르지 않아서 이제 계산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방문각 익힘장을 통해서 이론이랑 계산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익힘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강의 듣기도 너무 급급하니까 이제 이거를 할 생각을 잘 못하다가 너무 점수가 안 오르니까 이거라도 이제 부여잡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힘장을 거의 매일매일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매일매일 나중에는 이 익힘장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매일매일 했고, 이제 뒷부분에 계산 익힘장도 매일매일 써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런지 특히 이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익힘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사실 거의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응용된 버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거의 풀지 못했고, 풀어도 결국엔 답이 계속 안 나와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익힘장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영섭의 계산 익힘장을 들으면 좀 더 제가 좀 점수가 더 오르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어떤 다른 또 새로운 교수님의 이제 익힘장을 공부 방법을 제가 또 습득을 하는 게 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전을 못했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라도 제가 계산을 놓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럼에도 점수는 계산 점수는 거의 맞지, 한 문제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그래도 그 한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빼트린 챕터 없이 다 공부를 했고, 사실 이게 저의 합격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조금 꼬아져 나오거나 응용돼서 나오면 맞추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변별력 없는 문제를 걸러내시고 정말 기초는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시면 60점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2개만 해도 이제 너무 충분하지 않나, 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1차에 특히 그냥 전 과목 중에 민법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냥 가장 저한테 어려운 과목이었고,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맞춘 문제를 왜 맞췄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 문제를 계속 익히고 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점수를 맞은 느낌. 민법은 57.5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 필수서를 보는 것도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제 갑갑하고 힘들고 해서 나중에는 기출 문제랑 이제 백선이 나왔을 때는 백선만 계속 보고, 그래서 백선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백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축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선으로 공부를 하니까 저한테 좀 너무 방대하고 어려웠던 분량을 그냥 아주 그 조금은 외워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회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법을 그렇게 저는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저는 합격은 절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백선 최종 요약서를 정말 많이 봤고 진짜 이거를 계속 보면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저는 이제 시험 전날에는 개론을 봤지만 시험 직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백선을 계속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민법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량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57점이란 사실. 공법 같은 경우도 전 사실 강의 들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투자나 이제 실무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공법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공법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고, 저는 이제 최성진 선생님의 저는 이제 교재 필수서에 있는, 필수서는 거의 읽지 않았고요. 필수서에 있는 체계도를 정말 다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다시 붙일 정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받고 다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받고요. 체계도를 받고, 그리고 익힘장도 좀 받고, 핵심 암기사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핵심 암기사항, 공법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필수서를 계속 이렇게 읽으려고 제가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주는 핵심 암기사항, 익힘장, 그리고 체계도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법은 50점이 나왔고, 암기할 게 너무 방대하고 많아가지고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이제 50점이나 점수 저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정지훈 교수님의 이제 중개사법을 들었고, 아무래도 이 교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암기를 정말 못하는 케이스였고, 저는 이제 뒤돌아서면 까먹고 외우고 또 외워도 계속 까먹는 그런 암기력의 소유자였는데, 이제 이 선생님을 만나고 암기가 너무 술술 되는 거예요. 정말 노래로, 그리고 이제 막 노래로 이제 암기를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는 정말 개인적으로 최적의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필수서를 이제 공부를 중개사법은 초반에는 계속 했었고, 이제 백선이 나온 이후로는 계속 백선만 봤어요. 그래서 백선을 계속 이제 모르는 것들 계속 체크해가면서 백선을 봤습니다. 이렇게. 백선도 이제 거의 다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냥 뒷부분은 사실 암기도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계속 회독을 하면서 이 문제 지문들을 익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독을 정말 계속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출을 보면은 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회독하고 외운 게 없기 때문에 기출을 봐도 어떤 것을 정답으로 체크해야 될지, 혹은 정답을 보면서 기출을 풀어도 그냥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독과 암기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회독을 한 이후로 저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회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윤모 교수님의 이제 공시법을 들었고요. 필수서 같은 경우는 필수서랑 기출이 같이 묶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걸 보는 게 정말 용이했고, 이후 백선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백선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백선을 이제 계속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법도 그냥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암기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특히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 이제 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는 공시법에서 또 많이 틀렸거든요, 본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제 공시법도 정말 기초, 너무 응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기초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법 과목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고, 전 또 이제 지독한 문과기 때문에 이과 계열의 이제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법이었는데, 세법은 뭐 계산 문제는 당연히 포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세법까지 이제 제가 다 놓게 되면은 정말 합격 점수가 나오기 어렵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필수서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저는 이제 하원진 선생님의 세법을 듣기 시작했고, 이 하원진 선생님이 익힘장을 매일매일 썼어요. 매일매일 썼고, 이게 7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를 사실 전혀 이해도 못하고, 세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7, 8월 강의까지 다 완강을 했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3월 강의 그리고 기출 강의까지만 제가 이제 완강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일단 그래서인지 이해도 더 떨어졌고, 너무 어려워서 이 익힘장을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썼거든요. 그리고 막판 시험 일주일 전에 매일매일 세법을 쓰는 거를 제가 연습을 했고, 제가 늘 세법을 16문제 중에 3문제, 4문제, 많이 맞으면 5문제 정도 맞았는데, 이 익힘장을 쓰고 본 시험에서 제가 10개를 풀고 9개를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2개를 한 번으로 밀어서 찍어서 맞췄어요. 그래서 총 세법을 11개를 맞췄습니다, 이 익힘장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하은지 선생님 익힘장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요. 오히려 세법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양이 많고,
이런 익힘장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무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무장을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PSD 다이어리라고 해서, PSD 다이어리 보이시나요? 이 PSD 다이어리 플랜 C라는 이제 다이어리, 제가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보는 그런 이제 다이어리를 시작을 했고, 저는 이걸 시험 전에 동네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1년 전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 그리고 내년도 목표,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플랜 짜고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제 일기를 계속 썼고, 저는 이게 저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해야 될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거는 꼭 이제 시험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인생에서 계획을 조금 짜면서 하시기에 정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추천을 하고, 이 일기를 쓰면서 제가 함께 썼던 게 감사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밑에 보시면 감사일기 같은 것들을 쓰면서,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사실 수험 생활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려보고자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 멘탈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이었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시험 공부가 시작돼도 계속 책을 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가 계속 이 수험 시간을 제가 견디려면 저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봤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사실 수험 생활은 본인을 계속 통제하고 본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하려고 책을 일부러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문구들을 계속 제가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멘탈 관리를 했었고, PSD, 감사일기, 그리고 이제 책들이 이제 그 수험 시간을 좀 견딜 수 있게 해준 도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읽었어요. 나는 34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 이렇게. 물론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저는 자신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자신을 또 믿고 계속 믿어주면서 사랑해주면 정말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이제 괴롭고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그 힘든 부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분명히 저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중개사 법인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근해서 있는 일상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시행착오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제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